북한이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회 흥행에 걱정이 커졌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관련해 출입이 통제됐던 보송의 마을이 오늘부터 생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광주에서 이틀째 머물며 내일 발표할 당 혁신안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정부가 문화전당에 배치할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위상도 떨어뜨리는 검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걱정했던 악재가 터졌습니다. 북한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공식 통보는 아니라며 끝까지 북한의 참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대학스포츠연맹 정극만 회장이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에릭 생트롱 사무총장에게 보낸 영문 이메일입니다. 남한 정부가 서울에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를 발표하는 등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들먹여 남북관계를 극한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이번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하게 됐음을 알린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이 이메일을 받은 유대회 조직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회 흥행도 흥행이지만 북한 불참이 확정된다면 이제 개막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대회 운영에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참가하지 않으면 조추첨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이건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조직위원회는 하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측이 보낸 이메일이 유대회 조직위원회만 들어왔을 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공식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참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끝까지 북한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북한의 참가를 기대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6개 개인 종목과 2개 단체 종목에 108명의 선수와 임원을 파견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이어 북한 선수단 불참이라는 대형 악재가 불거지면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유대회 성공 개최 여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번엔 메르스 여파입니다. 광주 유대회는 선수단 참가 규모에서 역대 최대라는데 그래도 몇몇 선수들은 당초 예정과는 달리 참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홍콩 체육당국이 광주 유대회에 참가할 선수단 규모를 줄였습니다. 당초 100여 명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선수들에게 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더니 체조와 펜싱 등 6개 종목에서 27명이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체육당국도 광주 유대회 참가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홍콩과 대만은 메르스 사태 이후 자국 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을 자제한 나라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회인 2017년 유대회가 타이베이에서 열리기 때문에 대만은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자 리듬체조 세계 랭킹 1위인 러시아의 마르가리타 마문 선수가 이번 대회에 불참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마문 선수가 세계 챔피언십 대회를 앞두고 메르스 감염 걱정 때문에 유대회 불참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 세계 선수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실전 훈련이나 기량 점검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지만 부상 위험 등을 이유로 출전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를 열어서 유대회 메르스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의 체육인들이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 체육인들은 기자회견에서 광주 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북측 선수단이 꼭 참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메르스 청정적인 광주에서 지역 체육인들이 대회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가 광주 유대회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최문선 강원도지사는 오늘 광주시청을 찾은 자리에서 2,300여 명 규모의 강원 서포터스단을 구성해서 유대회 기간 동안에 열리는 각종 경기에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광주시가 응원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격리됐던 보송의 마을 주민들이 메르스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조촐한 잔치도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의 격리 대상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마을 길목에 설치됐던 통제선이 철거되고
경찰과 보건당국 관계자들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보름 가까이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마을 주민들. 조촐하게 마련된 축하 자리에서 밝게 웃으며 서로의 고생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 오고 풀려서 이제 마음대로 나가고 그런 게 좋더라. 아픈 양반 태어나고. 우리 보더만. 아니 진짜 좋아. 재밌어. 춤도 췄어. 영농철 한창 농산일을 챙겨야 할 때 논밭에 못 나가본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 누구 하나 탈이 나지 않은 것이 가장 반갑습니다. 이제는 외지에서 손님들도 많이 찾아와 위축된 시골 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사람도 만나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뭐. 좋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돼. 광주 전남 지역의 현재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69명. 전날 180여 명에서 100명 이상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확진 환자는 1명도 없고 시설 격리가 4명, 자택 격리자 25명, 능동 감시가 40명 등입니다. 다시 메르스 청정지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광주 전남이 메르스에서 한숨을 돌리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광주에서 이틀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쓴소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혁신위는 내일 정당 혁신 방안을 일부 공개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민심이 혁신이니 민심을 실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광주시의원, 지역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 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과거 4차례 혁신위원회가 말에만 그쳤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체성과 원칙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혁신위 활동의 내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이 호남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당내 혁신을 넘어 야권 전체의 재편을 통해 수권 정당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남을 대상으로만 혁신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 원칙과 공정한 룰에 의한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실천 여부가 혁신위원회 활동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당의 근간이자 뿌리인 광주와 호남이 제대로 된 혁신안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를 위해서, 호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시민과 당원들이 함께 당의 현재를 진단하고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백인 원탁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책임과 리더십 부재, 민심과의 유리, 불공정한 운영 시스템 등 현재 당이 직면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혁신위는 내일 당내 기득권 구조 타파를 위한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지도부와 의원들의 태도와 수용 여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그동안 계속 미뤄져왔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담기구가 대폭 축소된 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대로는 무늬만 국가 소속 기관이지 우려했던 법인화나 다름없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담기구는 예상보다도 훨씬 축소된 규모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전문 임기직 18명을 포함한 50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단 8명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400여 명, 운영 인력만 해도 최소한 80명에서 100명가량이 필요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전당장 역시 2급 국장급으로 검토 중입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런 위상과 인력으론 예산 확보도 어려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무력화되고 말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최대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그 위상에 첫째 심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국가 소속 기관이라고 하는 원래 그 개정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이렇게 정부 조직이 축소되면 아시아 문화원 법인의 기능 대부분을 맡기는 형태, 그러니까 사실상의 법인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무늬만 국가기관으로서 문화전당이 되는 것이지 사실상 기능과 역할은 전부 문화원에 위탁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2년을 발목 잡혔다 어렵게 통과된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해하는 정부 검토안에 지역 정치권은 무슨 역할을 했냐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